그래서 음, 오늘 그 루마님이 5분밖에 안 늦은 것이 장족의 일단 발전이다. 박수를 드리고요. 예. 자, 아, 오늘 이야기를 좀 또 시작해 볼까요? 새벽에 올리신 그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그동안 많이 해주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확 와닿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똑같은 얘기 반복된다. 뭐 약간 저 표정 보셨어요? 네, 표정으로 나타나죠, 그대로. 저 표정 보셨어요? 아, 또 시작이다. 약간 이 표정. 근데 그 메시지를 딱 봤는데 갑자기 되게 이거 진짜 정리가 됐고 되게 선명해졌다라는 느낌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로. 그 봤어요. 새벽에 왜 갑자기 그 카톡을 남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정을 듣고 싶어요. 아, 제가 한 4시 반이나 3시 반에 깨는 습성이 있어요. 새벽에. 깨고 나면은,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제 좀 뭔가 쓰거나 읽거나 막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한 30분 그 정도 하다가 또 자요, 사실은. 또 자는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조금 더 시간이 오래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좀 정리를 뭐 아니, 이렇게 올려줬는데 좀 갑자기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저가 또 거의 또 행설수설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도 글을 좀 그래도 쓴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래도 시인이잖아요. 저도 등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썼죠. 그냥 그런 거 썼죠. 그렇습니다. 네. 글에는 되게 정리가 진짜 잘 되어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가 원래 되게 잔인한 거 아시잖아요. 원래 전래동화로 예를 들으면 콩쥐 팥쥐가 있었는데 콩쥐 엄마가 죽고 새엄마가 이제 팥쥐 엄마가 들어왔는데 콩쥐가 굉장히 착한 애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팥쥐 엄마가 계속 콩쥐를 굉장히 구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콩쥐가 착해버리니까. 한번 대들거나 이제 이러질 않은 거죠. 얘가, 콩쥐가. 그럼 점점점 얘가 착하고 좀 점점점 위축이 되어버리니까 대놓고 너무 이제 못되게 대하고 막 이러는데 콩쥐가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기 아빠한테 좀 얘기를 했었으면은 자기 뭐 이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게 할 수 있는 거 조치를 취했으면은 나중에 전래동화에서는 뭐 팥쥐 엄마가 뭐 그렇게 콩쥐를 너무 그렇게 해서 뭐 사또가 너무 구박하고 못되게 해가지고 사또가 이 모녀를 저도 읽진 않았어요. 뭐 젓갈로 담아버렸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러면서 참혹한 처벌을 한 음, 거죠. 참혹하게 죽으면서 팥쥐랑 팥쥐 엄마가 어 네가 대들고 좀 네가 제대로 얘기했었으면은 그렇게 억울하면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내가 이렇게 못되게 하지 않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1편은 제가 제 거를 받고 2편 사실 못 봤거든요. 근데 그 1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10번 사면 10번 밥 먹으면 10번 산다 이런 것들 제가 동생을 너무 내 나쁜 애로 만들지 않나. 동생을 괴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거다. 예, 그거를 제가 동의를 되게 하게 되었어요. 음. 음. 근데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커지거나 하는 데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사람들은 선악 판단을 아주 단순한 걸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선한 것은 더 선하게 보고 악한 것은 더 악하게 보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선하다고 하는 그것이 악을 부르는 선일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아이고 참 참하다 하고 어른들의 칭찬을 받는 아이고 참 참하다 아이고 참 참하다 순하기도 하지 이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받으려고 더 착하게 자기 욕구도 억누르고 그래서 전혀 자기 주장도 하지 않고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모범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곡되는 구조가 더 심화됩니다. 이 사람 자신은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식으로 되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참하다 하면서 그걸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주인공이 이제 자각을 해가지고 자기 억압되는 거 이것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참하고 착하던 애가 아주 망가진 애가 되어버린 거죠. 못된 애가 되어버리게 되죠. 다른 애들이 그랬더라면 쟤좀 그런 애 할 것도 걔 못됐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변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제 악평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있을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이고 참하다 하면서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자기를 숨기면서 지내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풍토. 그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 사회의 창의성, 생명력을 뺏어가 버리는 아주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 판단이라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 어떤 걸 단위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너 착하다, 너 참하다, 이런 말은 또 그런 거 자체가 일종의 진짜 자기 기호에 맞도록 계속 강화시키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들이는 거죠. 사람을, 길들이는. 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도 이제 이 자아가 그걸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받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래야 자아가 내가 잘 살아왔다 하는 그런 합리화를 할 수 있고 그 바탕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늘 불만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대응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에고는 이 짓을 해요. 우리 에고가 이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한 거 싫어하거든요. 단순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성을 추구하면서도 단순화시키고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거나 그래야 이 에고가 지 할 일이 있네요. 그게 에고의 역할이에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고는. 에고도 자기 존재를 계속 어필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인지 부조화, 이런 가짜의 가공하는 작업, 왜곡하는 작업 같은 걸 끊임없이 합니다. 이 경계가 이제 생시와 그리고 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꿈에서 이제 악몽을 꾸면 뭐 그것은 사실은 길몽이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으면서 내 본래 마음하고 내 의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에서의 에고의 장난. 이거 속에서 어느 정도 혼란 속에서 어느 정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괴로움이 없어져가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또 못 견뎌요. 존재감이 없거든요. 에고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사실은. 나는 사실은 편안한 건데. 반대로 이제 막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때 이제 바짝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이런 것도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려 가면서 그러면서 일생을 쭉 유지해요.
이 기본값으로 갖고 있는 적당한 정도의 고민의 양, 괴로움의 양, 이것이 어느 정도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어가지고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더 편안해지는 것 또는 획기적으로 더 불편해지는 것, 이거 둘 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이다, 나의 성격이다,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건 뭐냐,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편안한 것이고 이게 진짜 내가 이 삶을 선택하고 원했던 것인가 하는 것부터 보자 이거죠, 원론적으로. 그래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방식, 해석방식, 수용하고 대응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내가 봐도 참 어이가 없는 그런 것들을 어처구니 없게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이제 루마님이 우리 이 상담을 하면서 그 자료를 참 많이 꺼내 놓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도 바로 이걸 알아듣고 이해하고 탁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번 또 주제를 바꾸고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모저모로 막 얘기가 되고, 이런 과정을, 혼란스러운 과정을 한참 거친 후에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그 결정적인 거는 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루마님 자신이 그 얘기를 꺼내 놨던 그 주인공이 얼마만큼 자각하느냐,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런 마음을 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소용없이 없어 보이는, 효과 없어 보이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어떤 영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 자신이 그 마음을 먹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마음이 바람직하지 못하던 태도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그것과 반대 방향의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런 기간의 것들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에 역전이 탁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지난번에 루마님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비로소 이제 그것이 역전되는. 근데 이거는 지금 단단히 굳히지 않으면 다시 역전될 가능 위험성도 있단 말이에요. 브리즈님이 한동안 뭔가 이렇게 명쾌해져가지고 시원스럽게 이렇게 잘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 이제 막 여러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이게 좀 지속되다가 푹 빠져봐가지고 한동안 또 헤맸잖아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헤매다가 좀 빠져나오는 길이잖아요. 그런 와중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빠져나오긴 했죠.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빠져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조금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루마님께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네. 양생 과정이에요. 양생 과정. 근데 옛날에는 양생하는데 며칠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스팔트 딱 깔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양생 끝나던데,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도 심리적인 그런 양생 과정을 이게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떡해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하는 거죠. 끊임없이. 저 오늘 루마님은 어때요? 그 이제 일주일 이렇게 지나서 지금 마음. 요번에 이제 친구들하고 부산에 가서 이렇게 오고 몸은 이제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선전을 해가지고 일찍 들어오셨잖아요. 예, 요번에 제가 가서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질 않거든요. 음식이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뭐 좋은 거 먹어도 음식이 그냥 그래요, 항상. 뭐, 진짜. 근데 요번에 갔는데, 음식 맛하고, 미각하고 후각이 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 맛있다, 이런 거. 음. 음식이 맛있다.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좀 확실한 느낌 있잖아요. 감각, 살아가는데. 예, 감각이 감각이. 솔직해지는 거죠. 깨어나고. 예. 예. 음. 그래서, 어, 그게 빼박 증거인데, 예? 좋아졌다는 빼박 증거인데. 그래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가 명쾌하게 이렇게 맛있다는 느낌을, 맛있구나. 여기서 몰입해가지고, 음. 지니의 한번 램프에서 나왔다면서요. 저가 그렇게, 근데 이 램프가 정말 굉장히, 제가 사실은 좀 몇 번 나와 보려고 한 적도 있고, 나왔다가 얼른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 램프가, 어, 굉장히 비좁고, 나를 막 굉장히 구속하는데도, 거기가 고향 같은 거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음. 괴로움의 어떤 상태, 음. 어두운 상태, 이런 상태가, 뭐, 괴로운 게 없으면은, 뭘 좀 만들었던 것 같아, 괴로움을. 자발적으로 뭐. 그래서 어느 정도, 괴로움을 겪었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부모님 부부싸움 이런 거 할 때, 느꼈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오고,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일정량의 불안과 고통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좀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랬던 게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막 트집 잡고 큰 문제로 만들어가지고서 막 또 어마무시하게 힘들어하고 이랬던 것들도 되게 있었다. 만든 어떤 걱정이나 만든 불안도 있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아까 그리고 뭐, 사람이 어떤 질서나 이런 거를 질서를 갖고 있으면은 또 혼란스럽고 막 그런 걸 또 찾게 되고 막 지루한 것도 못 참아서 또 새로운 걸 막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어떤 혼란과 뒤죽박죽, 그 다음에 뭐 어떤 불안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모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 계속 품고 살려고 나갈 수 있음에도 자발적 의지로 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골마 터져서 정말 죽을 만큼 돼야지 어느 정도, 이거 진짜, 이거 나 여기서 죽겠다 이 생각이 들 때까지 좀 안 좋아요. 그 주전자 안에서 있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아, 길들여진 그런 노예 상태에 길들여진 그런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설거지를 많이 시켰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설거지 시킬 때 접시를 다 깼대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깼대요. 그랬더니 그다음서부터 설거지를 안 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둘째인데 굉장히 과단성 있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접시를 못 깼을까? 하란 대로 다 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노래에도 있었던가? 자, 우지에게 접시를 깨자. 아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거, 선악 판단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명확한 것 같지만, 음. 이제 만반치 않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건 내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이 바람직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인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합당하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반성적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을 내 스스로 선택했는가? 그러면 그 반대로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 누구가 이렇게 살도록 했는가? 그건 예스인가요? 나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나한테 이렇게 살도록 한 건가요? 이거 판단하기 애매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것도 같고 내가 선택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는 참 그러니까 100%는 아니잖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모든 선택이 방향이 나의 어떤 욕망하고 나의 충동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았나. 좀, 뭐,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태어나는 것부터 내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 선택이 아니고. 근데 뭐, 어디서 저 읽었는데 출처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태아가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죠. 알 수 없잖아요. 선택해서 나오는 삶도 있고 끌려 나오는 삶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과연 나는 끌려 나왔을까? 선택해서 나왔을까? 알 수 선택해서 없죠. 나왔는데 그걸 까먹고 있는 건 아닐까? 음, 만만치 않죠? 음. 아, 저는 근데 예. 저는 제가 선택해서 나온 줄 알아요. 확신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믿습니까?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본 결과 그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어제, 생각해야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어제 도서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도서관에서 봉사하잖아요. 그 아파트 작은 도서관. 근데 어제 무슨 그런 확신에 대한,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법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읽어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 완전 그냥 심리 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뒷단에는 이제 그런 테크닉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 나를 괴롭히는 거 그게 결국은 나. 그러니까 나라는 게 별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결국 나를 이루는 거다. 그러면 이 나라는 거가 그럼 고정되어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보면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루마님이 엄마랑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의 기억에 내가 갇혀서 이렇게 붙잡고 있지 말고 기억을 잘 재조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명상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생겨서 결국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책의 내용이. 근데 좀 그 뭐지? 재작업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그 뭐지? 루마님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응.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작가가 작품을 써놓고 네. 그걸 교정하는 거죠. 계속. 예, 예. 그쵸. 근데 스토리도 거기 결국은 바꿔가면서 내가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흔들리는 것도 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내 마음 편하고 나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남한테 내 피해를 인생의 주지 않는다면. 시나리오를 내가 쓰지 말란 법이 있어요? 내가 쓰면 응. 되잖아. 그게 근데 나쁘지 왜 난 않은 것 같다. 쓰겠다는데? 응, 누가 시비 걸 거야? 응.
제가 걸게요. 그러면 걸어봐요. 자신 있어? 증거 있나요? 증거. 아, 이건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작가에 걸립니다. 근데 되게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우리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고 어떻게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을 사람이 관점을 변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음. 내가 의식하고 내가 의미를 두는 분야를 다시 조립해보면 사실은 엄마 위주로 엄마를 어마무시하게 불쌍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음. 그게 20대까지 제가 쓴 그 20살까지 쓴 제가 엄마에 대한 불쌍함이 엄청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속안에 좀 약간 불안감 같고 뭐 천방지축인 아빠에 대한 좀 미움이 강했고. 근데 어느 날 20살이 넘어서 이상하게 해석이 뒤집히더라고. 엄마를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아빠가 너무 지극히 불쌍하고 너무 아빠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관점이 작가의 바뀌면 지필 취향이, 작가의 지필 취향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건가요? 근데 이제 작가가 엄마가 변신한 거예요. 엄마한테 맞거나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엄마에 대해서 항상 호의적이고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옳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제 20살 넘어가지고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엄마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의심을 작가가 하는, 각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네? 네, 작가가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진실의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음. 예. 그러면서 이거는 엄마가 너무 숭악하고 너무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남의 어떤 자율 의지를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정말 최고의 내가 본 악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극과 극으로. 음. 그러면서 거기에 희생되는 게 오히려 아빠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게 같이 희생되는 게 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점점 사실은 엄마랑 결혼 전서부터 많이 마음이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다시 써볼까? 다시 써볼까? 근데 이건 어떤 시점에서 엄마에 대한 평가 이런 거보다가 내 인생은 어떤 의미로 이런 고통이나 모호함이나 이런 그 불안과 이런 걸 겪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항상 음. 저를 주인공으로 놓고 제 인생의 목표가 이제 다시 안 태어나는 게 목표거든요. 이 이제 인간 세상에 다시 안 태어 어떤 뭐, 만약에 인간관계 같은 것도 너무 뭐 깊은 관계 이런 거보다 그냥 좋게 하는 관계 있잖아. 좋은 그런 관계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인연을 많이 만들지 않고 좀, 좀 온화하고 그냥 편하게 좀 살아보자. 좀 뭐 그러면서 특별한 뭐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 만들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의 어떤 뭐 까르마나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업이나 죄 짓지 않고 인생을 완전히 이게 뭐지? 무로 돌아간다? 아니면 천국을 간다? 음. 난 다시 이 어떤 생물이나 이런 걸로 요 차원에서는 안 태어난다, 다시는. 만약에. 하여튼간. 이 목표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니까 엄마를 되게 좋게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남편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나는 이런 굉장히 내가 어떤 고마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엄마 때문에, 이런 남편 때문에 나는 되게 많이 공부하고 각성하게 됐다. 이런 이제 시선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나한테 굉장히 나를 고독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한 어떤 이런 사람이 뭐 그런 뭐 누가 선생이라고 그러던데 진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선생님 아닌가. 이제 좀 음. 이렇게 해석이 좀 바뀌면서
바뀌고 있어요, 조금.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이제 세 시점을 크게 얘기했잖아요. 20세 이전, 그리고 그 후에 결혼하고, 그 이후, 그리고 현재. 이 세 시점에 작가의 관점이 변했잖아요. 이 변한 이 작가의 관점들을 지금 와서 이 문학 비평가가 돼가지고 한번 비평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첫 번째 작가는 어떻고, 두 번째 작가는 어떻고, 지금 작가는 어떠한지. 선생님이 평가해 주세요. 응? 그 어려운 거 왜 나한테 시켜요? 우선 저기 그 다른 비평가 얘기 좀 들어봅시다. 굉장히 촌철살인의 날카로운 비평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서지영 비평가. 이 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도 약간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어렸을 때는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시각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좀 크면서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제 또 아빠의 시각으로 엄마를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이렇게 막 이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를 또 엄마한테서 찾은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걸 찾고, 근데 이제는 그 차원은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 엄마한테서 찾고 아빠한테서 찾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반응을 어떻게 뭘로 해석했던 건가? 이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루마님 거를 봤을 때는 그런 변동은 있을 수 있고, 이제 주인공이 나인 거다. 그 지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세 작가 중에서 최근 작가가 왜냐하면 남 이야기 쓰는 이 소설들은 재미가 없어. 지 이야기 써야지 재밌지. 맞아. 응. 남 이야기 마음만 써도 재미가 없어. 별점 매겨줘요. 8점, 5점 만점. 어, 세 번째 작가한테는. 아직 안 썼으니까 다음에 쓸 거. 주인공으로 쓸 거. 근데 그 내킨 김에 스무 다 평을 살까지 해보시죠. 에? 네? 네, 평을 해보시자고. 네. 아니, 그러니까 20살까지 어떤 그 주 양육자에 대한 그 마음 있잖아요. 다 이렇게 그냥 좋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돼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정반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반대로 일단 간 거야. 그랬다가 이제 비로소 나를 찾으러 이제 떠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 삶에 진짜 내가 주인공인 걸로 이제 지금부터 스토리가 이제 풀어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근데 왜 나는 안 그랬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원래 항상 그 뭐지? 계속 저는 그냥 뭔가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좀 항상 계속 불합리하다고 쭉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쭉 그냥 엄마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했다 맨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생존 본능이 별로 없었나? 그런 생각 살짝 해봤네요. 예,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 숙제고 루마님이 뭔가 네, 딱 그 진짜 주인공이 되신 것 같아요. 주인공이란 말씀은 진짜 제가 주인공이란 말을 그게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적인 말이거든요. 음, 왜 감격적이냐면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음, 제가 어느 날 느꼈는데 이 거절 같은 거 잘 못하는 그런 엄청 기죽어 있고 약간 학대당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기죽어 있고 되게 그러고 타인의 어떤 욕구나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그 사람 입장에서 뭘 해주는 거야,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뭘 해줘. 내가 없었고, 내 욕구 같은 거 전혀 없었고, 엄마, 남편, 사회적인 욕구 있죠. 그런 거. 그런 거에
엄청 휘둘려 살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반가운 게 저가 되게 낯선 거예요. 사실 주인공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되게, 나 사실 아닌데, 나 주인공 같은 거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광활한 정말 그 말 자체, 언어에서 무슨 광활한 그 무대 위에서 정말 처음으로 음. 이렇게 쭈삣쭈삣 올라오는 어떤 그 무슨 엄청 아니, 무슨 지금 신인 강아지, 배우신 거잖아요. 무슨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사람 이전에 어떤 생명체인데, 음.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눈, 코, 입 같은 거 좀 안 보이게 거의 뭐 발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아메바인데 되게 좀 큰 아메바 같은 그 상태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한번 불러도 보고 뭐 이러는데 영 지금 사실은 낯선 저한테는 작업이에요. 처음으로 해보는 어떤 거. 처음으로 내 생각을 말해보고, 생각 말했지만은 나의 관점에서 얘기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이다. 근데 참, 어, 좀 늦죠. 뭐, 이 나이에.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 아무튼 좀 그런 주인공이란 말이 굉장히 좀 그 말을 들었는데 격려도 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시 진짜 주전자에 다시 들어갈까? 이 생각 살짝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좋다.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갈 거예요. 그게 유전자 비좁고 불편한 줄 없어졌어.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쏟아진 물이야. 다시 못 담을 담아. 수 없어요. 돌아가려도 못 돌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는 주인공을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이 상태가 더 편안해질 것인가에 더 이렇게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가 그럴 이제 이렇게 수밖에 아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에 대한 뭐 캐릭터나 저 자신이 좀 더 키우고 저 자신을 좀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작업이 필요하고 주인공이 좀 주인공 나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내 인생에서 어떤 나는 근데 엑스트라 시절에 루마님도 매력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팍팍 뭔가 이렇게 말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차분한 거야.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진짜 그 화면을 봤는데 라일락님 너무 예쁘고 진짜 브리짓님 너무 차분하고 예쁜 거야. 근데 나 혼자 개못생겨서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진짜 무슨 아니 내가 너무 나도 좀 내가 주인공이라는데 우아하고 조금 좀 싶었구나. 우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참고 있습니다. 아니, 그 루마님의 매력을 발산을 막 해야지 더 매력적인데. 그런가? 음. 그런가? 그럼요. 주인공으로서의 소설이 음. 정말 남들이 읽었을 때 매력적이고 이게 나도 쓴 사람도 흡족하려면은 루마님 생긴 대로 이렇게 착착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뭐지? 요새 TV에 나오는 남자 무용수들 나오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수우파 남자 버전 뭐 그런 같은 거. 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자꾸 이렇게 짧게 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봤는데, 거기 이제 어떤 무용수가, 그게 뭐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그 조를 나눠서 3명씩 탈락시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한 명이, 그러니까, 두 명, 아니, 처음에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아무튼 하는데, 한 명이 진짜 너무 테크닉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월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 계속 보다가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테크닉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뭐 실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테크닉 계속 좋은데 그냥 정말 테크닉적으로 깔끔하다 이 느낌 외에는 별 매력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주역을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온대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앞단에 실수도 많이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본인이 아 그래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 보여주자. 그러니까 걔는 이제 막 팔다리가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쭉 이거 뻗고 막 그 손끝까지도 되게 신경을 쓴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심사위원들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한 명의 완벽한 테크닉과 향기 없는 꽃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향기 없는 꽃 하나와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시들시들하지만 되게 향기로운 어떤 그 두 개의 꽃 중에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취향의 영역 아니에요? 다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래서 루마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왜 가수 중에 어, 장범준, 자이언트 티인가? 걔네들 자이언티. 각자 다 틀리잖아요. 엇박이고. 근데 너무너무 매력 있고 노래 좋잖아요. 맞아요. 노래 잘하는 걸로 순서대로 인기 가수 됐으니까. 나는 가수왕 해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런 노래 안 좋아하거든요. 전 좋아해요. 아,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루마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응. 아니, 주인공이라니까 진짜 나 지금 화면 보고 얼었어. 어? 왜? 아니, 주인공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게 아니, 그게 보는 아니라 사람이 이게 별로 화면에 없더라고요. 아니, 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있잖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 그런 생각이 뭐 들더라고. 보는 거죠. 뭐 예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예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 그 아유, 신경 저기 안 써야지. 아유, 오늘 그 루마님이 초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상당히 이렇게 우아 떨고 있었잖아요. 난 너무 그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전 나름 재밌었어요. 왜 아, 그래요? 그러냐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름 이제 노력을 하느라고 좀 절제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 게 이제 우아 떠는 걸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오히려 매력인 거야. 아, 뭐냐면 바로 그 실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음, 작가로서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주인공이 됐는데 주인공이 바뀐 순간부터 우아하고 멋지고 폼나게 이전의 장점도 다 살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저 사람 뭐야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성장기라 그러죠. 성장 드라마. 음, 그런 맞아. 것처럼 사춘기 때. 지금은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막 부끄럽고 지금 내가 뭐 이거 얼굴도 없고 막 그런 상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막 이렇다. 이게 낯설다 막 이렇게 엄살 아닌 엄살을 부리고 런 모습이었다. 막 걱정된다. 저 어떡하지 싶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보여주는 거지. 이게 촥 날개가 우아하게 달리고 멋지게 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장 드라마로 이제 싹 보여주는 그런 걸 혹시 싹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연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까지 음. 아, 이렇게 보면서 좀 나름 그 스릴도 느끼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사실은요, 제가 생각할 때 설레임을 갖는 거예요. 설레임, 그리고 호기심을 갖는 건데, 음, 내가 요즘에 설레고 있거든요, 마음이. 음, 어떻게 설레냐면, 또 재밌어, 사는 게. 그냥 똑같거든, 옛날이랑 똑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걸 봐도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생생하고. 음, 근데 미각도 어떤, 돌아왔지, 후각도 돌아왔지. 음. 인지도 돌아오셨네요. 음,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기억력이 막 단어 생각하려면 막 그렇게 생각이 안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다시 찾는다는 게 인생 전체를 다시 찾는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정말 20대보다 더 지금이 더 싱싱해요. 제가 알아요. 제 자신은. 새로 태어나신 게 확실하네요. 음, 이 제 상태를 표현하자면 그게 음, 다른 사람도 겪는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왜 이 괴로움이 내 음. 안에서 진동하면서 이게 어마무시하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진동하면서 이게 내 마음속에서 쳐주면서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나갈 때까지 정말 이게 나갈 때까지 그 속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린다고 그걸 기다려주는 게 이게 상담의 이 기본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알아요. 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조금씩은 이미 다 어찌 보면은 뭐 해답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괴로움이나 그런 그 자체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어찌 보면 되게 더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다. 음. 그게 맞아요. 어떻게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정말. 이게 음. 어떻게 중요한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똑같은 동어 반복에 똑같은 레포토리를 하면서 똑같이 사는 그거가, 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래시계라는 어떤 모래 여인이라는 소설이 있어. 일본 소설 중에서. 맨날 모래를 퍼내가지고서 그 안에서 사는 여자 이야기인데 소설이 어마무시하게 지루하지. 모래 퍼내는 이야기는. 우리 시지프스 신화 알죠? 음. 거기 맨날 이 돌을 갖고서 이게 올라가잖아. 올라갔다가 내려와. 다시 또 굴러내려. 이게 이게 저주잖아요. 저주. 네. 사실은 우리 인생이 똑같이 우리가 일터로 나가잖아. 일터로. 똑같이 음. 나갔다가 똑같이 오죠. 똑같이 나갔다가 똑같이 오죠. 똑같이 설거지하고 똑같이 집안일하고. 근데 인생의 그 저주 내린 그 반복 학습? 나는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반복 학습을 거쳐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 뭐라고 딱 정의는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음. 음. 어. 그래서 나도 내가 싫어. 나도 내가 싫은데 거기에 되게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매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나 그렇게 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제가 조금 정리되는 느낌으로는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어쨌든 난 할 걸 다 해봤잖아. 안 나가겠다고. 여기 그 음, 음, 지혜의 램프 속에서 안 나가겠다고 음, 다 해보고 나서 내 힘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이걸 안 해보고 바로 나왔으면, 저기 미련이 남는 거지, 지금 음. 램프 속에. 어, 근데 이렇게 확 대비가 되면서 나 할 거 해 다 봤어 하고 이제 얘를 완전히 버릴 수 있고 이거랑도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금방 빠져나왔는데 다시 잘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차이가 이것이 있네요. 음. 이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원리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원리냐면 과잉 학습의 원리. 음. 자, 따라해 보세요. 과잉 학습. 과잉 박수. 과잉 학습. 과잉 학습. 따라 하시라니까. 과잉 학습. 과잉 과잉. 학습. 과잉 학습. 과잉 학습. 과잉 과잉. 학습. 과잉 제가 학습. 지금 4번 했거든요. 네. 4번 했는데 벌써 지루하죠. 네. 한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잉 학습하고 학습 과잉하고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음. 학습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음. 익힐 것이 너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음. 요즘 아이들의 처지. 이것도 해야 음.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학습 과잉이에요. 과잉 학습은 뭐냐? 학습을 했어. 음. 근데 지루하게 또 반복해. 또 음. 반복해. 이게 과잉 학습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선화를 그리시는 스님이 있어요. 선화의 대가야. 근데 독일의 한 유명한 화가가, 세계적인 화가가 이 스님의 선화를 보고서 빠져버렸어. 그래서 독일에서 날라왔어요. 음? 그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제자로 삼아달라.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당신한테 배우겠다고. 그렇게 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다 확인을 하고는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냐. 이름을 지어줬어요. 법명을 하나 지어줬어. 그러니까 법명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두 글자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뭘 시켰냐면 네 본명을 붓글씨로 8만 번을 써라. 음. 그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자고 일어나면 계속 그걸 쓰는 거야. 익숙하잖아. 본명은. 얼마나 걸렸을까? 그것도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써야 돼. 8만 번. 무려 1년 정도로 썼대요. 음. 그 처음에 이제 세다가 세지도 않고 그냥 쓴 거야. 1년 딱 쓰고 나서 1년 딱 쓰고 나서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대. 이 스님이 교육시킨 이 방식 있잖아요. 이게 과잉학습의 원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세계적인 독일 화가가 기교적으로 기술적으로 배울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 선화 영역이 다른데 이 스님이 뭘 가르치겠어? 그래서 스님은 자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네 몫이다 하고 탁 맡겨버린 거고 이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이 스님이 시켜서 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거대로 한 거예요. 무식하게. 그 처음에 썼던 그 글씨하고 8만 번째 썼던 1년 후에 썼던 글씨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져. 음.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이 루마님이 나 이 지니의 램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처음 마음 먹었을 때 하고 이제 더 이상 있으라도 못 있겠다 하고서 탁 나와버린 거 하고 음. 가끔 이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하고 더 못 견디겠다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같을까 다를까? 그때 루마님이 같은 루마님일까? 자, 그러니까 처음 마음 먹었을 때 하고 그것들이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런 지리한 결과 다 들어갔다 해가면서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이랬던 것을 겪은 지금의 루마님과 같은 사람이 그리고 마음 상태가 같으냐? 그러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무리가 되죠. 근데 충분히 채워져 가지고 넘쳐버리면 바깥으로 저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루마님이 그런 걸 겪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채워지는 과정을 인내심 있게 지켜봤고 그걸 겪어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지난주쯤에 드디어 비로소 이제 꽉 차가지고 넘친 그래서 이제 한두 방울 흘러나오는 아직은 바깥 세상이 좀 어색한 그런 상태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과잉학습의 과정이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이었으나 마음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채워지면서 여한 없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음. 이런 과정이었기를 바래요. 또 그렇게 해석하면 기분 좋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마침 또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맞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해석이 정말 좋은 해석입니다. 그 일어난 일은 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일마다 좋은 일, 날마다 좋은 날. 음. 자유와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이 날마다 좋은 날 또는 일마다 좋은 일 이거를 과잉학습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기를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사실은 작가이기도 하면서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조연이기도 하면서 엑스트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걸 만드는 스텝이기도 하죠. 사실 내 인생에서 내가 그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작가로서의 자신을 까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주인공으로서의 자신을 까먹고 사는 사람. 또 조연이나 엑스트라 또는 스텝 이 역할을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작가인 줄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저질러 놓기만 하고 수습은 안 해요. 다른 건 다 까먹고 자기가 조연인 줄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무수리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성격이고 자기의 인생이다. 그런 진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때 필요에 따라. 작가가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하고 스텝이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냥 신나게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할 뿐이지 따로 불만을 안 갖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인데 내가 주연이야 조연이야 내가 작가야 데뷔야 배우야 이런 거 가지고 한참 헷갈렸는데 어느 날 문득 딱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 인생인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